필러를 맞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몸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필러 맞은 부위가 부었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한참 뒤에 또 몸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부었다가 다시 가라앉는 현상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사 주입을 한 다음에 한 1, 2주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들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필러의 위치에 변화가 없다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필러의 위치가 약간씩 이동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복되는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동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손으로 반복적으로 자극을 줘서 필러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필러 성분들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많이 필러 성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필러의 이동, 지금 마이그레이션 현상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필러의 이동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필러 이동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부위가 팔자 주름 부위에 필러를 넣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듣는 질문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필러가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중옆방에서 계속 필러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넣은 부위에 비해서 원장님 이쪽으로 좀 이동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쪽에도 뭐가 만져지는데 그게 필러가 아닌가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필러는 그렇게 주변에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막 이동이 쉽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첫 번째, 근육의 움직임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필러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마의 경우에는 이마를 수축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마 필러를 넣어주면서 이마의 근육의 힘을 조금 마비시킬 수 있는 이마 보톡스를 같이 맞아주는 것이 좋고, 턱끝 필러의 경우에도 턱끝을 계속 수축시키는, 즉 자갈턱을 계속 만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턱끝 필러를 넣으면서 자갈턱 보톡스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턱끝 필러가 조금 더 오랫동안 움직임 없이, 좀 빠짐없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팔자주름의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근육, 광대 근육의 힘이 계속 웃으면서 수축을 하면서 이쪽 부위에 있는 필러의 성분들이 위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층에 걸쳐서 조금 깊숙하게, 그리고 움직임이 최대한 없을 수 있게 주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경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러는 주입을 하게 되면 주변으로 막 퍼지게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막이 있는 어떤 구획된 위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여기 필러가 남아있나? 아니면 여기에 뭐 아직 뭐가 있나? 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손으로 만져주게 되면은 필러의 이동을 좀 더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후기에 생기는 부작용의 두 번째 중에 필러가 덩어리를 이루거나 결절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가끔 필러를 맞았는데 한참이 지나고 녹일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안에서 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필러가 덩어리, 즉 결절을 이루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종류가 다양하고 아직도 많은 원인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입 시에 필러를 그냥 한 부위에 쭉 짜주는 경우에는 주변으로 충분히 분산되지 못하고 한 군데에서 아주 단단하게 높은 밀도로 캡슐라이제이션이 되어서 주변에 퍼트러진 필러에 비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녹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가종인데 필러 주입 부위에 결절형의 염증성 병변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필러 성분이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특정 사람의 경우에는 몸 안에 들어가는 이 필러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조직 반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결절 형태의 유가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녹일 수 있는 필러, 예를 들어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히알루로니다제라고 불리는 녹이는 물질을 사용해서 녹일 수가 있고, 녹일 수 없는 필러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히알루로니다제를 충분히 넣었는데도 녹여지지 않는 유가족의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복되는 붓기, 부종입니다. 필러를 맞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몸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필러 맞은 부위가 부었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한참 뒤에 또 몸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부었다가 다시 가라앉는 현상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교제 역할을 하는 BDD라는 물질에 대한 지연형 과민 반응과 염증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필러 주변에 바이오필름을 형성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약 처방으로도 이러한 붓기를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붓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감염을 동반되는 경우에는 녹여주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 때문에 생기는 경우 우리가 히알루로니데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필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교제 역할을 하는 BDDE라는 성분의 항원성이 낮은 필러들 제품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이러한 필러 성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시술하는 의사들의 시술 방법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제가 지금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빈도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된 이러한 부작용의 종류만 보고 미리 겁먹을 필요 없이 우리가 전문가와 잘 상담해서 본인한테 맞는 필러 시술을 안전하게 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스의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